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에서 비견급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주 안에서 사주를 볼 때 이 비견과 급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비견과 급제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거든요. 일간과 오행이 같은데 그것은 음양만 다른 것이죠. 음양이 같거나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비견급제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은 병화 일간의 정화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은 오행으로 색깔도 똑같잖아요.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비견급제도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뭐 그 식신이라든가 십신 중에서 식신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또 관살이나 인성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은 어떤 십신 중에 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정관은 중요하고 비겁은 중요하지 않다든가 재성은 중요하고 비겁은 중요하지 않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사주를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잘 보는 사람 또는 명리에서 고수의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주 내에 있는 이 비겁을 놓치지 않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명리로서 굉장한 고수다, 상당한 고수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비겁을 놓치지만 고수는 비겁을 반드시 봅니다. 비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보통 이제 사길신이다, 사주에서 사길신이라고 하면은 관제인식, 관제 인식을 그러니까 관성, 재성, 인수, 그 다음에 식상, 이거를 식신, 이거를 사길신이라 하고요. 사흉신은 뭐냐? 사흉신은 살상임급이다,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살상임급 이렇게 했을 때 칠살과 상관과 양인과 급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겁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흉신에 들어가는데, 칠살과 상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사주를 해석을 해요. 할 때 놓치지 않고 반드시 보죠, 사람들이. 초보들도 칠살이 있거나 상관이 있거나 또는 정관이 있거나 재성이 있거나 인수가 있거나 식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잘 보는데, 이 비겁, 비견과 급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생략을 해버리거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십신 중에서 중요한 두 개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빼먹게 되니까 그 이 두 개가 만약에 사주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안 보게 되면은 사주를 잘못 보게 되거나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를 볼 때 고수가 될수록, 그러니까 고수의 명리가 일수록 비견급제를 놓치지 않고 본다. 또 그리고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 왜 비겁을 일간하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같거나 다른 오행이죠. 같은 오행이죠. 그런데 왜 비견급제를 꼭 봐야 되느냐 하면은, 뭐 일간이 있으니까 안 봐도 될 것 같지만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주가 매우 부귀해질 수도 있고 빈천해질 수도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견급제 자체는 우리가 길신과 흉신으로 분류할 때는 분명히 흉신이죠. 그런데 뭐 칠살이나 상관처럼 그렇게 대단한 흉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비견급제가 있으면은 이 비견급제를 일종의 그 한신, 노는 신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사주 안에 있는 모든 글자는 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같은 비중을 가지고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어떤
성분은 하나도 없죠. 뭐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나 손톱도 그것이 없으면은 아주 심각한 생활에 장애가 옵니다. 뭐 심지어 우리가 그 맹장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전혀 맹장이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는 게 현대 의학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한 개 한 개의 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뭐 손가락은 중요하고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 없으면 그에 따르는 그만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주 안에 있는 글자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글자이든지 간에 빠짐없이 다 그 작용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형식 논리적으로는 이제 비견급제, 이 비견급제는 흉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상인급이라는 흉신, 사흉신 중에 일부인데 이 흉신이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전체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길신으로서 역할도 하고 또 평소에는 원국에서는 흉신일지라도 운을 만났을 때는 또 대운에 따라서는 그것이 길신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작용이 반대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흉신의 원래 원사주에서는 흉신이었는데 운에 따라서 길신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원사주에서는 길신이었는데 운에 따라서는 흉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비견급제는 무조건 흉신이야. 또는 비견급제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를 잘 보는 사람, 그러니까 명리 고수일수록 사주 내에 있는 비견급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봐야 돼요. 이거를 못 보면은 사주를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다가 비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비겁은 재와 관사를 합하거나 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를 통관시키고 식상을 생한다 그랬어요. 요 세 개의 작용, 요것이 이제 비겁의 핵심적인 역할이죠. 다른 십신들 뭐 재성이나 식신이나 상관이나 관살도 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겁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 때문에 비겁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비겁은 크게 이런 정도 역할을 합니다. 재와 관사를 합극하고 인수를 통관시키고 식상을 생하고 여기에서 뭐 우리가 추가로 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일간을 돕는다. 그죠? 일간과 같은 오행이니까 일간을 돕는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보통 방신한다. 일간을 이 도울 방자입니다. 그래서 일간을 돕는다 또는 방신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그러니까 따지자면 네 가지 역할인데 뭐 요 부분은 일단 빼고 얘기하더라도 크게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주 내에서 반드시 요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비겁이 있을 때는 이거 세 개를 과정을 꼭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재와 관사를 합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겁은 뭔 역하냐. 첫 번째 재와 관사를 합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일간,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일간이라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제와 합하죠. 정제와 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견, 양일간의 비견이죠. 간목이 일간이라 했을 때 같은 간목, 비견은 정제와 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급제는 어떻게 하느냐? 칠살과 합을 합니다. 칠살과 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일간이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일간이 을목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비견은 어떻게 합니까? 정관과 합을 하지요. 정관과 합을 하고 급제에 해당되는 간목, 일간이 을일 때, 을목 일간일 때 급제에 해당하는 간목은 뭐냐? 그러면 정제와 합을 합니다. 자, 편제와 합을 하죠. 죄송합니다. 편제와 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재나 관살,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갑과 을, 간목 일간일 때 비겁에 해당되는 비견에 해당되는 간목과 급제에 해당되는 을목은 양일간인 간목이라면은 정제와 합을 하고 칠살과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와 합을 하고 관과 합을 하죠. 살과 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일간이 을목이라면은 비견은 을목이 될 것이고 겁재는 간목이 될 것인데, 이 비견과 겁재가 비견은 정관과 합을 하고 겁재는 편재와 합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기토랑 합을 하잖아요. 간목은 갑기합하고 을목은 뭡니까? 경금이랑 합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정관과 합을 하고 편재와 합을 하고, 양일간일 때는 정재와 합을 하고 편관과 합을 한다. 칠살과 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역할들, 그러니까 정재와 합을 했냐, 칠살과 합을 했냐, 정관과 합을 했냐, 편관과 합을 했냐는 것이 사주 전체의 구조에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귀해질 수도 있고 빈천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 게 이제 사주를 보는 능력이죠. 그래서 비겁은 우리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와 관사를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서 보통 정관이나 재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살아갈 때 국가가 없이는 안 되고, 직장이 없이는 안 되고, 또 돈이 없이는 안 되고, 남자라면 부인이 없이 안 되고, 여자라면 남편이 없이는 삶의 수준이나 삶의 질이 굉장히 어렵고 하천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재관에 대한 합과 극을 하는 존재가 비겁이기 때문에, 비겁이 다른 우리가 식신이나 뭐 재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낮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재나 관을 합하거나 극하기 때문에, 가장 길신인 재와 관을 합극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 작용에 따라서 굉장히 부귀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빈천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겁의 역할입니다. 뭐 비겁이 뭐 연간에 있느냐 월간에 있느냐 시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무시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순위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낮은 순위로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위치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하는 사준에서 역할이 뭐냐는 것이죠. 비겁은 재성이나 관사를 합하거나 극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길신인 관성과 재성 이거를 합하거나 극해서 도우거나 죽이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비겁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비겁은 인수를 통관시켜요. 인수를 통관시킨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될 때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수가 도식을 하는, 그러니까 식상을 극하는, 식상이 사준에서 길신이라면, 그런데 인수가 식상을 극해두면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길 때 비겁이 있으면 비겁이 그걸 통관시킴으로써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서 비겁이 매우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또 비겁의 작용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식상을 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목화통명이나 금수상관 같은 게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재능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거나 비겁이 없으면 이거를 잘 표현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귀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비겁이라는 존재는 다른 십신 뭐 정관이나 재성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겁은 가장 중요한 게 재와 관사를 합극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재와 관사를 합하거나 극하는 작용,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주 내에서 비겁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샘플 사주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5월의 경금에서 정관격인데 이게 병화 평관이 돼서 관사를 혼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병신 합함으로써 이 신금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매우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격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묘월의 정화인데 편인격이죠. 근데 간목이 떠가지고 지금 기토,
이거를 지금 합극하려고 목극토하려고 하는 거죠. 또는 갑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화 이 비견이 이걸 통관시킴으로써 기토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비견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없으면은 격국이 굉장히 낮아지거나 하천한 사주가 될 뻔했는데 비견으로 인해서 사주가 매우 부귀한 격국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견이나 급제가 있음으로써 부유하게 될 뻔했는데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전체 내에서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병화가, 이런 경우에 병화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월주가 신사, 이렇게 신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연간에 여기 병화가 떠 있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병신합됨으로 인해서 비겁이 매우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견급제가 매우 사주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견급제가 사주 격국에 따라서 매우 나쁜 일을 해서 이 비견과 급제의 역할이나 작용에 따라서 그 사주가 매우 부귀하게 되기도 하고 매우 빈천하게 되기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 정화와 기토가 위치가 만약에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월간에 기토가 있고 시간에 여기 정화가 있다면 이 사주는 일사불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물론 그런데 여기에 또 있는 글자가 재성이 있다든가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빈천한 구조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지 비견급제가 뭐를 정관을 합했다든가 칠사를 합했다든가 재를 합했다든가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의 격국의 구조에서 그것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살피면은 그 사주가 빈천한지 부귀한지 이런 거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현재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사주는 적천수 천미에서 예시명조로 제시되어 있는 명조인데, 이걸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자월병화에서 개수가 떠서 정관격이죠. 이 정관격이 편인 간목을 보고 있고 시간의 급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급제의 역할이 뭐냐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정관패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보고는 끝내버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편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월병화에서 개수가 떠가 있는데 정관격이죠. 그런데 인수가 있으니까 정관패인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더 이상 안 봐요. 그런데 정화의 존재를 봐야 돼요. 이 정화의 존재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원사주에서는 이 정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운에 따라서는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좋은 역할로 바뀔 수가 있어요. 원사주에서 이 정화 급제는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고는 단식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에 급제가 있으면은 아주 빈천해진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사주에 일단 있는 이 급제는 정관격의 인수와 급제를 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쁜 구조. 원사주에서는 이건 흉신이에요. 흉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임술이라든가 신유라든가 경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주는 여기 신유 경신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주예요. 신유대운과 경신대운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이 비견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했으면은 그냥 거지가 됐겠죠. 만약에 비견 이 급제 정화가 없었다 그러면은 신유 경신대운 이 대운에서 이 사주는 망하는 사주예요.
일간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운을 만났기 때문에 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발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정화 급제가 있음으로써 이때 드디어 돈을 벌었죠. 그런데 기미 대운에 오면 망하게 되죠. 이 기토가 간목을 없앰으로 인해서 정화가 고스란히 살아있게 되죠. 정화 급제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술대운은 원사주 천간으로 들어왔는 작용은 좋은 작용인데 전체적인 격국의 구조라는 이 두 번째 대운 임술대운은 좋은 운이다, 반드시 좋은 운이다 하는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왜 물론 요 대운 자체 크게 나쁘진 않지만 여기 들어온 세운에 따라서 많이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주는 신유 경신대운은 굉장히 좋은 거고 기미대운은 굉장히 나쁘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비겁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있는 정화급제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 내에서 비견급제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비견급제로 인해서 사주가 그 사람이 매우 부귀하게 될 수도 있고 매우 빈천하게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비견급제는 재성, 가장 중요한 재성을 합하거나 극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관성을 합하거나 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재와 관을 합하거나 극할 수 있는 작용 때문에 그 작용이 사주 전체 구조에서 좋은 역할이냐 나쁜 역할이냐에 따라서 부귀하게 될 수도 있고 빈천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인수나 식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주 내에서 비견이나 급제가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된다. 비견급제를 놓치는 사람은 유능한 명리가가 아니다, 또는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크게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에서의 비견급제의 역할이 어떻고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